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 신홍범입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밤에 자다가 깨서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잠에서 깼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다가 이제 깼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요 일을 이제 크게 느끼지는 않는데 이 상태로 이제 자려고 누우면 그때 또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을 쉽게 못 들고 잠이 좀 오려 그러는데 화장실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중간에 끊고 또 화장실 갔다 오면 잠이 또 안 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라도 일단 자다가 깨고 나면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잠이 들고 나서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서 이 자다가 이제 깨고 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렇게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면 이게 이제 수면의 흐름이 끊어져서 다시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이제 누워서 침대에 좀 뒤척이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좀 선잠이 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좀 일어날 때 피곤하고 뭔가 좀 잠이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자꾸 반복되는 거죠. 괴롭죠. 사실 이제 젊은 분들보다 조금 중년 이상 나이가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뭐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비뇨기과 가서 이제 상담, 진찰 뭐 이런 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잠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면 관련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 원인이 뭘까?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 이, 내가 이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될 때, 이 소변의 양도 좀 중요합니다. 자다 깼더니 가서 화장실을 가서 일을 봤는데, 이 소변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피로해서 깬 거죠. 방광이 꽉 차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자기 전에 수분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을 많이 드신 거죠. 어떤 약을 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물을 같이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때 섭취한 물 한 잔, 두 잔 때문에 이제 소변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죠. 방광이 차니까. 또 밤늦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이제 좀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었다. 당연히 영향이 있죠. 또 자기 전에 이제 맥주, 음주를 했다. 뭐 이런 경우도 몸에 이제 수분이 많고 그걸 배출해야 되니까 이제 요일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면 사실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삼가하시면 되겠죠. 근데 왜 약을 먹기 위해서 이제 물을 마시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이제 좀 피하기가 어렵죠. 근데 자기 전에 드셔야 될 약들이 또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약을 이렇게 생길 때, 마시는 물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식도에 약이 들러붙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cc 정도를 약과 같이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해요. 200cc는 양이 꽤 되죠. 우리가 이런 뭐 사이다 캔, 뭐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요일을 느끼거나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약을 좀 빨리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고, 제가 이 약을 자기 전에 먹고 누워서 잤더니 한 두세 시간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시게 돼서 너무 불편하다. 나 약을 조금 더 일찍 먹으면 안 될까? 뭐 되게 한 시간 전에 약을 드시면서 물을 드시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자기 직전에 화장실 가시면 크게 영향이 없죠.
이런 경우 말고요. 그 소변을 봤는데 이 소변의 양이 별로 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나는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소변의 양이 제법 되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진 않았는데 소변의 양이 많다. 소변이 농축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소변을 농축시키는데 필요한 그 호르몬을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 호르몬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분비가 되죠. 특히 잘 때 분비가 많이 됩니다. 깊게 잘 때 많이 됩니다. 그러면 잠을 깊게 못 자면 항이뇨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소변의 농축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을 그 전날 많이 안 마셨는데도 소변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비뇨기과적으로 약을 조금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잠을 깊게 연속적으로 못 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면 잠을 깊게 연속적으로 자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항이뇨 호르몬 역할을 하는 약을 자꾸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면증이라든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라든지 이런 수면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 잠이 얕아요. 그러니까 깊은 잠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소변의 농축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소변의 양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이 소변이 어떤 색깔이냐, 좀 색깔이 진하냐, 옅으냐 이렇게 꼭 여쭤봅니다. 색깔이 진하면 소변의 농축이 일어난 거죠. 연하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소변의 양도 많고 또 소변 때문에 깨게 되는데 이분의 전반적인 수면의 질조차 좋지 않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수면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사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흔한 대표적인 수면 질환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코를 골다가 이제 숨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이 깊지 않은 겁니다. 또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이 야뇨가 많습니다.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제가 방금 설명했죠. 잠을 깊게 못 자니까 소변이 농축이 되지 않는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이게 이제 기도가 막힌 거거든요. 특히 들이쉬면서 기도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게 들이셔서 이걸 뚫어보려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배에다 힘을 주게 됩니다. 복압이 올라가죠. 그럼 올라간 복압이 방광을 누르게 돼요. 그럼 소변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요의를 느끼죠. 마치 누가 배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누르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경우에는 잠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 또 복압이 올라간다는 점, 그 두 가지 점에서 밤에 자다 깨서 소변을 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하신 분들은 주무시는 중에 소변을 봅니다. 이걸 야뇨라 그러죠. 야뇨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야뇨는 소아에서 많습니다. 어린 애들한테 이제 많이 있고요. 그런 어린 애들 중에도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야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하죠, 조금. 그런 애들은. 근데 이제 어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조절이 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의 합병증 중에 이제 야뇨증이 있고 자다가 깨서 화장실 자주 가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찾고 그걸 치료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밤에 이제 자다 깨는 이유, 비뇨기과적인 이유, 항이뇨 호르몬 부족, 그 다음에 수면 질환으로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질 때,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 수면무호흡증 같은 게 있을 때, 특히 수면무호흡증의 경우에는 복압이 올라가서 깨게 된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양압기라는 이제 인공호흡기죠. 아주 간략한 수준의 인공호흡기인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뇨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해서 잠을 찍어보는 검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잠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잠의 질을 떨어뜨리는 어떤 질환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수면 검사를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을 찾게 되기도 하고, 주기성 사지증이라 그래서 자는 중에 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질환을 찾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다가 이제 중간에 깨서 다시 화장실 가시게 되고 또 다시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수면 질환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지 이거는 이제 알아보시고 또 비뇨기과 진료도 필요하면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